은은한 불빛 아래서의 친밀한 저녁. 따뜻한 조명에 감싸인 친밀한 저녁.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기쁨이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최고의 치유제라고 믿었다. 그러나 당연히 내가 내야지라는 무심한 한마디가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내 마음속의 고요한 호수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계산서의 금액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나왔는지 때문이었다.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책임을 지도록 정해진 것처럼 말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식사 비용을 나누는 사소한 일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가장 솔직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식사는 단순한 음식과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시간이며 나눔이며 우리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의 너그러움을 당연하게 여길 때 너 형편이 되잖아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질 때 그것은 더 이상 나눔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게임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당신은 알지도 못한 채 패배자가 된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와 마음의 평온은 처음처럼 회복되기 어렵다. 이 식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 사소한 순간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산들바람 같아 보여도 그동안 쌓아온 따뜻함을 날려버릴 만큼 강할 수도 있다. 그러니 관찰하고 귀 기울이며 식사를 단순한 계산의 장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를 쌓는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결국 인생은 같은 영혼을 찾는 여정이지 손익을 계산하는 영수증의 연속이 아니다. 작은 식당의 은은한 불빛 아래 이야기는 부딪히는 술잔과 넘치는 웃음소리로 시작된다. 나는 그날 밤을 떠올린다. 친구들과의 완벽할 것 같았던 즐거운 순간이 내간에 별거 아니잖아 라는 무심한 한마디로 갑자기 흔들렸던 기억을. 농담 반, 진심 반 섞인 그 말은 예상치 못한 한기에 스며들어 가장 소중했던 순간조차 미묘한 균열을 품고 있을 수 있음을 일깨웠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초대한다. 이 여행 속에서 식사 영수증이 사람의 본성을 그려내는 지도가 되는 과정을 함께 탐색하길. 먼저 당연히 내가 내야지라며 남의 호의를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으로 난 조금만 먹었으니까 내 목만 낼게라며 식탁을 차가운 계산의 장으로 바꾸는 철저한 계산가가 있다. 그리고 벌써 계산했어? 나 내려고 했는데 라며 절묘한 타이밍을 맞추지만 정작 지갑에는 손도 대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으로 나 지금 좀 힘든 거 알잖아 라는 익숙한 변명을 반복하지만 그의 SNS 속 화려한 여행과 명품 쇼핑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해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께 열쇠를 건넨다. 한밤의 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경계를 설정하고 진실을 따뜻하게 비추는 불꽃처럼 솔직해지며 누구도 체면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식당의 불빛이 점차 희미해질 때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각각의 영수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속삭임이다. 귀 기울여 들어보라. 그러면 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진정 소중한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저녁 식사의 따뜻함 속에서, 아늑한 저녁 식사의 분위기 속에서 활기찬 대화와 맛있는 음식의 유혹적인 향기에 둘러싸여 나는 한때 사람들이 단순한 진심으로 연결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내는 게 익숙하잖아 라는 가벼운 한마디가 마치 작은 바늘처럼 신뢰의 연약한 껍질을 찌르는 순간이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함께 식사비를 나누거나 정중하게 거절하는 말들 뒤에는 심리적인 흐름이 복잡하고 깊게 얽혀 있다는 것을.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심해처럼 말이다. 결국 인간은 습관에 지배되는 존재다. 한 번, 두 번 계산을 하면 처음의 감사함은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당연히 내가 내야지라는 묵시적인 기대가 자리 잡는다. 이는 친숙함이라는 함정이다. 선의가 어느새 당연한 의무로 바뀌고 정작 내 의견은 누구도 묻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적게 먹었으니까 내 목만 낼게라며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 하지만 그런 철저한 계산이 신뢰의 바다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또한 말의 마술을 능숙하게 부리는 이들도 있다.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 했는데 이 말은 언제나 계산이 끝난 직후에 나온다. 이는 가짜 자존심이 만들어낸 연극이다. 돈을 아끼면서도 체면을 유지하려는 절묘한 균형 잡기. 손해를 피하려는 본능과 호감을 얻고 싶은 욕망이 교묘하게 결합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말한 기버, 테이커, 매처 개념 속에서 오직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테이커들이야말로 스스로 관계의 무덤을 조용히 파고 있는 존재들이다. 희미한 조명이 비치는 식탁 위에서 나는 깨달았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귀 기울여보면 식사 자리에서 오가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조각들이 무게를 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가벼울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당연함의 칼날의 관계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 따뜻한 주황비디 감도는 작은 식당에서 빈 접시와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영수증을 사이에 두고 일상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곳에서 나는 이영호, 66씨를 만났다. 넉넉한 웃음을 가진 그는 한때 친구들과의 모임을 숨쉬는 것만큼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점점 사라졌다. 매번 계산서가 나올 때마다 친구들의 조용한 눈빛이 마치 당신이 내 별일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나를 말하는 ATM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의 전화벨 소리는 더 이상 설렘이 아니라 순간적인 걱정을 불러왔다. 또 내 차례인가? 그때 나는 김진석을 만났다. 그는 70세의 남성이었고 한여름의 산들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결코 식사 비용이 즐거움을 흐리게 하지 않았다.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말했다. 함께 먹었으면 똑같이 나누면 되지. 오늘은 내가 내고 내일은 내가 내면 끝. 마치 노련한 선장처럼 그는 처음부터 원칙을 세웠고 덕분에 그의 모임은 누구도 지갑을 슬쩍 쳐다보며 주저할 필요 없는 부드러운 항해가 되었다. 친구들은 그의 후한 마음만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구름처럼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 명확함을 사랑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와 같지는 않았다. 김경수는 나에게 운명의 한 점심 식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영수증을 집어들더니 선언했다. 나는 제일 저렴한 메뉴 먹었으니까 내 목만 낼게.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마치 신나던 멜로디가 갑자기 흐트러진 듯했다. 경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친구가 가난한 게 아니야. 단지 손해보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때부터 모임 초대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치 둥지를 떠난 새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상철과 민수, 두 사람은 친구들의 작은 연극 속에 휘말렸다. 상철은 매번 계산이 끝난 후 타이밍 좋게 형이 벌써 냈어요. 나 내려 했는데 라고 외치는 후배에게 지쳐갔다. 민수는 식사 자리에서는 늘 돈이 없어 라고 하면서도 SNS에서는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는 친구에게 환멸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깨닫게 되었다. 영수증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희미한 식당 불빛 아래에서 이야기들은 작은 불꽃처럼 반짝이며 하나의 진실을 비췄다. 진정한 우정은 계산서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언제나 웃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저녁 노을이 지는 흐릿한 빛 속에서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음식의 향기가 어우러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테이블 위의 계산서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조용한 도전이었다. 어떻게 해야 식사를 나눔의 순간으로 남길 수 있을까? 갈등의 시험대가 아니라 일상 속 이야기들을 통해 나는 시원한 바람 같은 해답을 찾았다. 미묘하지만 관계의 파문을 부드럽게 잠재우는 방법을. 첫째,
김진석처럼 길잡이 등대를 세워라. 그는 환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오늘은 내가 낼게. 다음번엔 내 차례야. 이게 공평하지. 마치 명확한 선을 그리는 화가처럼 그는 모임을 편안한 교양곡으로 바꾸었고, 덕분에 누구도 지갑을 불안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다. 처음부터 규칙을 정하면 식탁은 계산 경쟁의 전장이 아니라 편안한 항구가 된다. 하지만 익숙한 변명들 나도 내려 했는데, 혹은 나 요즘 너무 힘들어을 마주했을 때는 그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열쇠를 건네보라. 나는 한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내는 게 어때? 내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가벼웠다. 진심이라면 지갑이 열릴 것이고, 아니라면 변명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불필요한 논쟁 없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섬세한 방법이었다. 침묵이 나쁜 습관의 발판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민수처럼 솔직함의 작은 불씨를 지펴보세요. 내가 온라인에서 새 물건을 자랑하는 걸 봤어. 그런데 왜 밥 먹을 때는 그렇게 인색한 거야? 이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만 진심이라는 따뜻한 껍질로 감싸져 있어요. 친구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혹시 너무 친절한 나머지 이용당할 틈을 내어준 적은 없나요? 때때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희미한 식탁 조명 아래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돈을 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각 식사가 조화로운 선율이 되는 순간 계산서는 단순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며 진정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작은 식당의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이 낡은 나무 테이블 위로 그림자를 들이올 때 저는 그 틈새 사이로 스며드는 일상의 속삭임을 듣는 듯합니다. 이 글이 전하는 여정은 무척 매혹적입니다. 식사 영수증을 통해 인간 심리를 생생하게 그려내면서도 마치 숨결처럼 친숙하고 지하수를 흐르는 강처럼 깊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를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정을 시험하는 바람이라는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이 글의 힘은 독자의 마음을 어떻게 울리는가에 있습니다. ATM처럼 취급받으며 속상해하는 이영호의 이야기나 유쾌한 미소로 더치페이 규칙을 정하는 김진석의 모습은 마치 인생의 한 장면을 섬세한 붓질로 그려낸 듯합니다. 게다가 호의를 의무로 만드는 습관이나 내심낼 의향은 있지만 결국 내지 않는 사람들의 체면, 유지심리 같은 날카로운 심리학적 통찰이 더해지면서 이 글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우리 마음속 숨겨진 부분까지 밝혀줍니다. 식탁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처럼 친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강하게 부는 여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듯 이 글도 일부 구간에서 길게 늘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용당하지 말라는 경고가 반복되면서 본래의 날카로움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수나 민수 같은 부정적인 사례들이 우리를 이상적인 우정에 대한 환상에서 깨우긴 하지만 이와 반대로 따뜻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들도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로의 너그러움을 기뻐하며 건배하는 모습도 함께 그려진다면 전체적인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여전히 인간과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교양곡입니다. 단순히 금이 간 부분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고치는 열쇠까지 건넵니다. 등대처럼 관계의 기준을 세우고 따뜻한 불꽃처럼 솔직함을 받아들이도록 말이죠.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이 글은 친구처럼 다가와 속삭입니다. 모든 식사는 계산이 아닌 마음이 오가는 자리여야 해. 이 글을 읽어볼 가치가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친구란 돈보다 더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익숙한 식탁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순간 저는 여행자가 된 듯한 기분으로 이 글을 음미합니다. 평범한 영수증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하는 이 글은 한편의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명화도 몇 군데 빛바랜 부분이 있듯 이 글이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바람을 더욱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불게 하는 것이죠. 첫째,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보세요. 이기심이라는 어둠을 희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나눔의 이야기를 더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돌아가며 계산하고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엔 내가 사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따뜻한 장면이 추가된다면 부정적인 사례들로 인해 남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고 결국 우정이란 차가운 이기심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불꽃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둘째, 보석 세공사가 정교하게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듯 반복되는 내용을 줄여보세요. 이용당하지 말라는 경고가 너무 길어지면 마치 불필요하게 구불거리는 강처럼 흘러갑니다. 문장의 리듬을 빠르고 날카롭게 조정하면 독자들이 불필요한 반복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때로는 강렬한 한 문장이 긴 단락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와의 교감을 위한 작은 장치를 추가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밥상 위에서 체스판을 펼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같은 질문을 던지거나 문장 속에 살짝 미소를 숨겨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저는 이 글이 마치 바람을 타는 돛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조정만 가하면 더 멀리 나아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태우고 항해할 것입니다. 이 글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말이죠.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밤으로 스며들듯 사라지는 가운데 나는 식탁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색하는 여정을 마무리했다. 따뜻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작고 하찮아 보이는 영수증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 본성을 가장 솔직하게 비추는 거울임을 깨달았다. 진심과 이기심이 빛과 그림자처럼 얽혀 있는 곳. 나는 돈으로 계산되는 우정 속에서 조용한 슬픔을 삼킨 이영호의 마음을 느꼈고 식탁을 평온한 안식처로 만든 김진석의 귀한 너그러움을 보았으며 신뢰가 가벼운 말로 바뀌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진 민수의 씁쓸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는 하나의 음표가 되어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애잔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들어가는 인간관계의 모습이었다.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는 누가 돈을 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사소한 순간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었다. 한 끼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대를 키우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나를 깊이 울렸다. 한마디의 무심한 말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작은 친절이 그것을 다시 이어줄 수도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식탁을 계산의 전쟁터가 아닌 나눔의 공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 선의를 지키기 위해 부드럽지만 분명한 선을 그으며 무엇보다도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결국 인생은 지불된 영수증이 아니라 잔을 부딪힌 후 남겨진 미소로 기억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새로운 확신을 얻었다. 진심과 세심함이 더해진다면 모든 식사는 인간 본성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닌 조화로운 선율이 흐르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청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을 기다리시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